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NK맥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NK맥스는 사람들,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노스코리아 그 줄기세포 업체라는 말을 그냥 농담 삼아서 이 NK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불리곤 하는 회사인데요.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회사도 바이오 쪽 신약 개발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적자에 허덕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회사는 이 갖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 경험도 갖고 있긴 했습니다. 2019년이나 2020년 그때 이제 기억인데요. 근데 보면 뭐 2천만 불, 그러니까 이 200억짜리 총 계약금 중에 실제로 수취한 금액은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1,400만 US 달러짜리 이 계약은 뭐 100만 불 정도밖에 수취를 못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라이센스 아웃에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뭐 있었다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 회사가 지금 계속 이건 지난해 3분기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업 보고서인데 분기 보고서 중에 작년 3분기까지 해서 매출은 한 70억 정도 했고 이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킨 거라 이게 이제 바이오 쪽에서 신약을 개발해서 어떻게 수익을 낸 거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바이오 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시약 유통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긴 하는데 70억대 매출이면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예전에도 한 100억 정도 매출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판관비가 500억 막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440억에다가 분기 손실만 740억이면 안 망한 게 이상한 회사죠. 안 망한 게. 그리고 실제로 망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대주가 갑자기 이제 올 연초에 변경됐다고 1월 24일 날 공시가 됐는데 이게 이 최대주 박상우 뭐 대표라고 해야 할지 하여튼 이 보유하고 있는 1007만 주, 1072만 주의 뭐 하여튼 이 주식에 대해서 그 채권 금융기관들이 반대 매매를 통해서 대부분 다 회수해 가버렸어요. 315억이 회수당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 돈이 한 푼도 없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보유 현금을 다 털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보유 현금이 아니라 이 최대주 지분을 갖고 이 회사가 돈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최대주가 담보로 맡긴 최대주 지분 이거를 시장을 통해서 반대 매매해서 돈을 채권을 회수해 간 거죠. 결국은 졸지에 이 박상우 대표는 이제 최대주가 아닌 게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최대주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왜냐면 뭐 그렇지만 이제 그 사이에 전환권이 행사돼서 230만 주 정도가 시장에서 7,342원에 행사가 돼서 지금 물량이 2월 27일 날 쏟아져 나왔죠.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주가가 7,000원보다 나왔을지 몰라도 그나마라도 얼마라도 회수할 수 있는 그 돈이 유통이 될 때, 그러니까 즉 주식이 거래가 될 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장에서 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 이제 요번에 의견 거절이 나왔죠. 의견 거절이 되면 당연히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달에 반대매매가 되면서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이 전환사채가 7천 얼마에 행사돼 가지고 지금 2천 얼마에 매각이 된 거니까 대부분 주식이 팔렸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손해를 감수하고도 주식을 판 거죠. 그만큼 NK맥스가 계속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없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주주들이 꽤 있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감사 의견 거절을 당하면서 상장 폐지가 돼버린 거죠. 이 바이오 종목들은 항상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체 사업으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 업력이 오래되고 또 연속으로 영업 적자가 몇 년 동안 수백억이가 계속 쌓여가면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요 직전에 뭐 무상증자를 하던 뭐하던 그거는 회계적으로 있는 걸 갖고 조긴 쪼가리, 휴지 쪼가리가 될 종이를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요. 이 NKMX가 상폐가 되기, 이제 지금처럼 의견 거절이 나오기 전까지 뭐 중국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중국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이 된다든가 투자 유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논문에 뭐 대단한 걸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공시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어떻게든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채권 금융기관들은 그 최대주 지분 담보를 행사해서 결국은 현금화해서 그들은 손해를 안 보고 돈을, 그러니까 투자금을 원금을 회수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투자자들만 손해를 뒤집어 쓴 꼴입니다. 바이오 종목들 중에 특히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어느 무슨 저널이나 논문을 아주 유명한 잡지에 실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한 뭐 연구 실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연구 논문은 돈을 버는 것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연구 결과로 인해서 어떤 특허를 내고 그 특허가 가치가 있어서 라이센스 아웃의 어떤 수단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논문만 쓰는 것은, 또 논문만 발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돈 들여서 해외 유명 학회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건 다 회사 비용입니다. 회사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당장 회사에 돈을 벌어주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NKMX는 이 어떤 바이오 신약을 개발한다는 이 기대감, 막연한 희망, 기대감을 갖고 투자자들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이 채권 금융사들이 반대 매매하기 직전까지도 회사가 중국에서 뭐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둥 이런 것들이 이게 소문이 나고 하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막판에 그 매수하게 들어오게 만들어서 작년 연말 해서 이제 주가가 좀 단기 반짝해서 한 7,500원 정도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또 무상자도 했었죠. 그러면서 그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최대주 지분은 다 빠져나가고 그 결국은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뒤집어 쓴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신약이나 특히 이제 신규 사업을 벌여서 최대주가 자주 바뀌고 하는 그런 회사들, 특히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인기 테마주에 대해서 뭐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머니게임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NKMX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형적으로 투자자들을 우롱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실제로 라이센스 아웃에서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면 마지막까지 가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실제로 그 신약이 그 시장에서 그만큼의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신약이 될지는 솔직히 지금 그때 가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문을 뭐 해외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무상증자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주들에게는 그렇게 별다른 이익이 되긴 어렵죠. 결국 무상증자도 주식수를 늘려버리기 때문에 그 주당 가치를 그만큼 희석시키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동반되지 않은 무상증자는 그 주당 가치를 희석시켜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NKMX가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작년 연말에 불러놓은 그 유상증자 중국 그 투자 쪽에서 실질적으로 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준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장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뭐 NKMX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로서 지금 회사 내에 현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은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말할 때 껍데기만 남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바이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그런 ABC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